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EU에서 정말 폭탄과도 같은 탄소 감축 정책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고요. EU에서 2026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지도 모른다는 거,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 중단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14일에 발표가 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 이름하여 Fit for 55, 55까지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 55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탄소예요. 자, 1990년대에 이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으로 잡고요. 2050년에는 목표가 뭐죠? 이 탄소 배출을 아예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아예 배출 안 하는 게 아니라 배출되는 양이랑 흡수하는 양이랑 같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배출이 안 되게끔 하겠다. 자, 그래서 현재 1990년대 대비 24%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했는데 이거를 더 가속화시켜가지고 2030년에는 55%까지 감축을 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과감한 움직임이죠. 10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자, 왜냐면 2050년이라고 하면 멀리 남아있지만 바로 이제 10년 안에 뭔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지 2050년에 제로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과감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재생에너지 비율도 늘려야 되고요.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동안 조금 사정을 봐주었던 항공이라든지 해운 분야도 이제 과감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니 EU 내에서만 줄이면 뭐하냐는 거죠. 한국이라든지 중국, 인도 여러 나라들도 함께 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표가 된 게 뭐냐면은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이라는 거예요. 말 자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탄소 국경세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EU 국가의 제품을 EU 27개국 거기 들여올 때는 탄소 배출량만큼 돈 지불하라는 거예요. 너네 나라도 이제 탄소 배출하면서 싸게 했으니까 이 들어올 때는 돈 내.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수입품의 이산화탄소 배출 톤수를 기재한 디지털 인증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철강,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일단 대상으로 될 거고요.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다. 야, 5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산업계가 급격하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산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EU의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탄소 가격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무엇이냐? 유럽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규모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정부에서 각 산업계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기업마다 너네들은 이 정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라고 배출 허용량을 딱 정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A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허용해 준 것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C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시설을 좀 친환경적으로 에너지 효율 좋게 바꿔가지고 탄소 배출량을 배출량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오버된 양만큼 C에서 배출권을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탄소를 많이 내뿜는 기업 같은 경우에 자꾸 배출권 사오느라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 우리도 탄소 배출량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뭐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거나 자신네들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감축한 기업은 배출권을 팔아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이 배출권을 판매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회사입니다. 테슬라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자동차를 팔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판매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탄소 배출권을 제외하면은 약 9,500억 원 정도가 아직까지도 적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탄소 배출권의 이 탄소 배출 가격이 나라마다 달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격 변동이 있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약 2만 원 정도, 1톤당 2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이 가격이 딱 2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온실가스 배출을 오버하는 기업이 많으면 배출권을 사오는 그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공급이 못 따라가게 되면은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역시나 우리나라는 2만 원 정도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유로를 넘어가가지고 우리 돈으로 7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5만 원이 더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톤당 7만 원이나 내면서 만드는데 너네는 2만 원밖에 안 내냐? 야, 그 차이만큼 세금으로 우리한테 줘! 라고 하는 것이 탄소 국경세의 목적인 거죠. 그 차이만큼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EU의 친환경 재원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어디냐면은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업계. 자, 추정컨대 유럽한테 1년에 1,600억의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쭉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이게 정말 큰 위기인 거죠. 자, 그리고 유럽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바이든 정부가 친환경적으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미국도 탄소 국경세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저개발 국가 아니면 개발도상국에서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EU나 미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는 세금을 계속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더 많이 거쳐가지고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은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물건을 생산할 때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을 많이 걷어가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에 대한 세금이 적은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막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탄소 국경세의 목적. 또 다른 내용. 야, 2035년부터 EU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 금지하겠다라는 내용. 이게 저는 사실 더 흥미롭기는 했어요. 자, 내용 살펴보자면 가솔린이나 디젤 등 내연기관 차량을 2035년에는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포함이 돼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판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15년 전부터 판매를 금지한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2050년 넷제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타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탄다고 해도 15년 이상 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으면은 2050년쯤에는 유럽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는 다 기름을 넣지 않는 전기 자동차가 된다라는 그런 계산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EU 고속도로 60km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수소 충전소는 150km마다 설치할 계획을 또 밝혔다고 해요. 또 2030년에는 자동차 탄소 배출 기준을 지금보다 37.5% 더 낮춘다고 합니다. 자, 현재 유럽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1km당 95g. 이거를 더 넘어섰을 때는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km를 갈 때 106에서 115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니까요. 지금도 이 요건을 충족 못하는데 앞으로 하이브리드 판매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는 뭐 이미 이와 비슷하게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지하겠다는 내용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노르웨이가 제일 빨라가지고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지하겠다. 영국은 2030년부터인데 트럭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미뤄줬다고 해요. 중국이 좀 신기했어요. 중국이 2035년, 꽤 빠릅니다. 프랑스는 언제냐면은 2040년으로 보고 있어요. 좀 늦죠. EU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도 늦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르노 자동차라든지 뭐 스텔란티스 그룹, 피아트, 시트로엥, 푸조 같은 자동차를 그 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해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예요. 그러면은 이게 전기자동차로 교체가 됐을 때 부품 수도 줄어들고 인력도 그만큼 많이 감축을 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까지 산업계에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조금 늦게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발표가 나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독일도 자동차로 많이 돈을 벌고 있는 나라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자동차 회사도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 뭐 아우디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 포르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35년까지 유럽에서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이미 해놓은 상태예요. 향후에 미국, 중국 등 시장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하겠다고 했고요.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더욱 중단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고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전기차만 생산을 할 거예요. GM 같은 경우에도 2035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중단하겠다. 근데 대형 트럭은 2035년에도 판매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어가겠다는 거. 포드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는 2030년 전기로 굴러가는 자동차만 판매를 하겠다. 자, 세계에서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판매하는 도요타. 2030년 판매 계획이 밝혀졌는데요. 유럽 쪽만 보도록 할게요. 유럽은 앞으로 2030년에 전동차 100%로 판매를 하겠다는 건데 그 중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 자동차가 40%니까 나머지 60%는 원래 하이브리드를 판매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갑자기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도 못 팔게 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도요타가 진짜로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획을 막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하이브리드를 팔겠지만. 자, 오늘 뉴스에요. 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2030년까지 완전 전기 자동차로 전환을 하겠다. 야, 이 속도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빠르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좀 늦기는 한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유럽에서 2040년에는 전기 자동차만 팔겠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 수소 전기 자동차,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이 된 계획이었어요. 역시나 하이브리드 계획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빨리 중단하겠다는 목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2026년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고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한다고 그 내용을 살펴봤고요. 근데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과연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고요. EU 내에서도 국가 간 격차가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고 어떤 나라는 탄소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렇게 의제를 던져가지고 그 시기를 당기고 있는 노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업계의 산업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부품수가 싹 줄어들다 보니까 일자리도 싹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재교육도 받고 다른 쪽으로 이전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일자리를 이렇게까지 2035년으로 빨리 잡게 되면은 이거 무리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에는 WTO 협약에 위반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 무역을 뒤흔들고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논쟁을 다시 야기할 수 있다는 거. 자, 왜냐하면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갖출 여력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무역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 같은 나라가 새로운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이거죠. 어쨌든 앞으로 탄소 배출은 다 돈 나가는 것이라는 거.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많아요. 세계에서 8번째로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이고요. 유럽을 빼면 7위예요. 자, 그리고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보자면은 한국이 4위 정도로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이게 2018년 기준인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얼마나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인지, 야, 우리나라가 수출하려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급격하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유럽에서는 2030년경부터는 전기자동차만 판매가 된단 말이에요. 야, 세상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음 살 자동차, 아마 다다음 살 자동차는 다 전기 자동차가 될 것 같고, 충전 시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거의 다 살고 있는데, 아파트 그 주차장에 충전 시설을 얼마나 많이 확충할 수 있을까? 야, 이거 정말로 앞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부분들이 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잘 대비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시죠.